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바라는 건 멀리 있는 행복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도 아니고 일상의 작은 평온이다. 문을 닫자마자 조용히 내려가는 어깨, 불을 켜고 신발을 벗을 때의 느슨한 마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서의 숨 한 번. 그 작은 평온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경쾌한 발걸음 소리부터 왜 이 시간에 의욕을 내는지 모를 망치질, 심지어 뛰지 마 라고 말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밀리미터 단위로 흔들린다. 집은 나를 보호하는 배경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소리가 새어들어와 내 마음의 톤과 리듬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시끄러움이 아니라 침범당한다는 느낌이다. 이해는 한다. 위층 사람들도 살다 보면 방 정리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크고 생활 패턴은 누구나 다르다. 이웃끼리 조금씩 부딪히는 건 자연이다. 그런데도 이 시간에 저기 왜 들리지? 라는 순간이 오면 평생 참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결심한 사람처럼 고요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간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아, 이게 삶이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도 할 수 없다. 층간소음은 현실 속 아주 작은 이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 공존과 갈등, 그리고 감정 관리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따라 이야기는 시작된다. 퇴근 후 집 문을 열자마자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온종일 인간관계와 일 때문에 지쳐 그저 조용히 밥 먹고 샤워하고 소파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하나 보다가 눈 붙이는 게 오늘의 목표였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쿵! 천장에서 작은 울림이 내려왔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설마 시작이야? 이어지는 쿵쿵쿵 그리고 달그락. 분명히 아이 뛰는 소리인데 이건 단순 뛰기가 아니라 거의 추억을 쌓기 위해 전력 질주 중 수준의 운동량이었다. 민수는 얇아지는 인내심을 눌러 앉혔다. 애들은 뛸 수 있지. 근데 이 시간은 좀... 벽시계를 보니 밤 10시 20분.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켜며 SNS에 올라온 층간소음 관련 짤을 떠올렸다. 밤 10시 이후엔 천장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코끼리. 웃고 넘겼던 그 문장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민수의 아내 지영은 안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말했다. 또 시작됐어? 오늘 컨디션 많이 좋네, 저 위에. 참아, 괜히 또 말하면 감정만 상할 수도 있어. 알지.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안 돼. 지금 기분으로 가면 그냥 말투부터 싸해질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으련만 하는 마음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 중인데 위에서 갑자기 뜨드득 철크덕 뭔가 끌고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속으로 외쳤다. 아니, 왜 이 시간에 가구재 배치를? 지영이 말했다. 위층도 생활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하루에 왜 이렇게 생활을 빡빡하게 하시는 거지? 지영이 잠시 웃다가 말했다.
근데 우리도 크게 따지면 그런 적 있어. 작년에 책장 옮겼잖아. 그건 나 두 시였어. 맞네, 낮이었다. 둘은 서로 보며 피식 웃었다. 농담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저녁, 퇴근 후. 민수는 오늘은 좀 조용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쿵! 쿵쿵! 이번엔 이전보다 템포가 빨랐다. 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정도면 거의 위층 온가족 릴레이인데? 지영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부스럭거리며 말했다. 오늘은 전원 운동회인가 봐. 둘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웃기는 했지만 웃음의 결은 얇았다. 유머를 섞지 않으면 답답함이 더 강해질까 봐 마음이 먼저 방어적으로 웃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위층에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루 종일, 저녁에도, 밤에도. 민수와 지영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혹시 집 비웠나? 그러게, 집이 없는 건가?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위층은 며칠 동안 아주 조용했다. 심지어 아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민수는 잠깐 걱정이 되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심 꽤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밤 10시 15분. 갑자기 쿵! 쿵쿵! 타다다닥! 민수는 웃음이 터뜨렸다. 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구나. 지영도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민수가 말했다. 근데 있지, 사람은 참 간사하다. 왜? 조용할 때는 걱정되다가 또 소리 나니까 짜증나네. 그게 사람이지. 둘은 한동안 멀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실은 늘 이해와 짜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층간소음은 아마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소음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뤄야 하는가에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나와 타인을 완벽히 이해시키기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마음에 머무는 말들. 감정은 이해를 통해서만 가라앉는다. 알베르 카미. 층간소음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감정적 경험이다. 카미의 말처럼 이 감정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를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해는 갈등을 해결하진 못할지라도 내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준다. 삶의 절반은 견디는 법을 배우는 데 쓰인다.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가 겪는 층간소음은 누군가의 잘못이기보다 삶의 불가피함에 가깝다. 니체가 말했듯 살아간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소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소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게 어른들의 삶이다.
모두가 조금씩 덜 완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갈등은 조금 쉬워진다. 한나 아렌트. 아렌트의 이 말은 층간소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준다. 윗집도 아랫집도 나도 모두 조금씩 덜 완벽하다. 누구는 아이를 달래야 하고 누구는 늦게 퇴근해 정리할 게 있다. 완벽을 요구할수록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조금의 불완전함을 허용할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수영. 층간소음 문제를 마주하면 서로 노력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내가 노력하고 윗집이 노력하고 관리사무소도 노력할 때 갈등은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는 과정 자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층간소음이 반복될 때 사람은 소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사소한 소리도 크게 느껴진다. 그럴 때 톨레의 말처럼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내 감정의 파도를 낮출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무심하지 않을 때 더 나은 인간이 된다. 달라이 라마. 층간소음은 결국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하루와 내 하루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작은 마찰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서로의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예 무심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가 갈등을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바꾼다. 층간소음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내 마음의 반응을 조절하는 힘이다. 우리는 흔히 소리가 줄어야 내가 편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안정될 때 소린 덜 흔들린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갈등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감정이 요동칠 땐 잠시 멈추는 기술. 내 감정과 타인의 삶을 구분하는 기술.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여백을 두는 기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기술. 삶을 잘 산다는 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마음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삶이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너의 마음까지 시끄러워져야 할까? 층간소음은 단순히 불쾌한 소리가 아니라 내 평온을 건드리는 감정적 사건이다.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이웃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정관리의 기술을 배우고 이해의 힘을 키우고 조금씩 더 성숙해진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조금만 덜 날카롭게 다가가면 갈등은 적어도 싸움이 아니라 공존이 될 수 있다.